대변인들 화이팅! 대변인들 화이팅! 대변인들 화이팅! 오늘 사실은 지역 현안은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 동네 얘기를 쭉 해야 되는데 그 동네가 없어요. 지금 그 동네가. 그래서 지역 현안 문제도 있고 지역 현안 문제는 정말 많은 우리 대변인들이 참가하고 자기 지역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 뭐 해안, 부여, 천안, 그렇잖아요. 이원재 대변인 천안에 계룡, 김윤숙 대변인 계룡. 그런 정도라서 그래도 어쨌거나 오늘 주제로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서 각 지역마다 본인이 느끼고 또는 조사해온다 하셨으면 그 지역 현안 문제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이번에는 우리 이원재 대변인 드리려고. 그러면 이쪽에 김윤석 대변인. 지역 현안. 지금 저희 대공시 같은 경우는 젊은 인구가 많이 부족합니다. 최근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과 젊은 세대들 간의 다툼 문제로 젊은 청년들이 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자 입장에서 이제 세대 갈등을 느끼고 같이 일을 못하겠다, 너무 세대 차이를 느낀다는 문제가 사실 좀 이게 드러난 지가 생각보다 오래돼서 그런 이유로 해서 이제 계룡시라고 그런 이제 주에는 좀 본인이 근무하기 편한 대전이라든지 천안 같은 곳으로 이렇게 많은 젊은층이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제 가장 걱정인 부분은 이제 이게 젊은 세대와 노년층과의 이렇게 적절한 인구 분배가 잘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노년층이 많다고 하는 지역들은 나중에 또 노년층이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공기가 워낙에 좋고 이게 잘 되어 있어요. 노인들을 위한 형태가 지금 잘 되어 갖추어 있기 때문에 이제 퇴임을 하시면 많이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고 젊은 분들은 많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를 좀 많이 생각을 해보고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좀 세대가 있고. 세대 같은 좋습니다. 대전이는 다른 지역에 좀 다르죠. 예, 많이 들어주세요. 왜냐면 특별한 특수목적 도시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구한 저는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한데 확실히 제가 읍내 지역이 아니라 연단위 지역에서 살아가지고 연단위 지역의 변화가 확연하게 느껴지는 것은 보입니다. 읍단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점들도 많고 마트들도 잘 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면단위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노년층이 많아지므로 결국엔 소비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서 상권이 비활성화되는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상권이 비활성화됨으로써 그 다양화가 적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읍내로 나가거나 아니면 시내로 나가서 소비를 하니까 결국에 악순환의 연속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면단위의 시내보다 이제 해수욕장이나 그런 관광지에 인프라가 쏠리는 경향이 보여가지고 관광지에 또 인프라가 높아지니까 시내 같은 경우는 완전히 사람이 없는 유령 도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저희 지역은 부여인데 부여 같은 경우에 지금 인구수가 6만 3천 정도 됩니다. 아까 태안이랑 비슷한 수준인데 저희도 사실 청년층들이 되게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청년층들이
유입이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사실 청년들이 유입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일자리나 문화시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나서서 뭐 무슨 놀이시설을 만들어주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경제적 활동이 이루어져야 갖춰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보다는 저희 부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농촌 사회이다 보니까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청년층들이 귀농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귀농을 해서 이제 농사를 지어보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서 느끼는 보람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기존 농사를 지으시는 농촌인들과 갈등이 사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이 땅은 내 땅인데 이만큼 넘어오지 마라 뭐 이런 부분들의 갈등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청년층들은 농촌에 와서 귀농을 해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그런 사소한 문제로 트러블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귀농과는 너무 다르네. 난 다시 그냥 수도권으로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기존에 왔던 귀농인들도 다시 돌아가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대처나 이런 제도적인 부분 아니면 물론 농촌기술센터나 이런 부분에서 농사와 관련된 부분은 많이 알려주고 있지만 그 지역 주민들과의 화합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마련해주고 하면은 그분들이 좀 더 귀농하신 분들이 이제 그 지역 사회에 털을 잡고 정을 붙이고 살기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 또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포털 사이트 같은 네이버나 다음 뭐 이런 사이트들 같은 이런 IT 업계들은 사실 수도권에 있거나 지방에 있거나 어느 곳에 있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수도권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야 이제 인구 유입이 쉽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물론 다음이나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기업들이 언제부터 처음부터 크진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스타트업들이 잘 발전될 수 있게 그런 스타트업들에게 기회를 주고 우리 지역에 기반을 잡고 할 수 있게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타트업 중에서도 IT를 기반으로 하는 꼭 지역 기반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을 많이 유입시켜서 일자리를 하나둘씩 창출해 나가다 보면 지역으로 유입되는 청년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저는 인터넷으로 약간 자료 조사한 거를 거의 위주로 얘기를 하고 제 추가적인 그 의견과 생각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7년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우리나라 제2의 도시라고 하는 부산광역시가 그 시군 소속된 시군구 중에서 96.3%가 인구 소멸 위험지역에 속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버지께서 부산 출신이신데 과거에 그 박정희 전 대통령 시기나 그 부산 경제가 그 경남권 그 벨트여서 잘 나갔을 때는 인구가 400만까지도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김대중 정부 때 그런 신발 공장이나 원래 그 경공업 발전된 경공업 등 그 공장 같은 것을 거의 전라도나 그 광주광역시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옮기면서 부산 인구가 340만 정도까지 내려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역의 경제나 지역의 성장, 흥망성쇠가 그 기업과 크게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산 자체가 그 제가 또 듣기로 부산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로 인구가 출퇴근을 하려고 서울 주변에서 들어오려고 막히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워낙 없다 보니까 경남 그 김해나 진주나 창원 양산 마산 이런 쪽으로 그 출근하려고 빠져나가느라 막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산이 우리나라 제2의 도심에도 이렇게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 제일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산이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자료는 경남도, 충북도, 경북도, 강원도, 충남도 등도 기업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구 감소 위험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 높다는 부산 다음으로 높다는 비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서울, 경기 쪽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인구 그 위험 지역에 속하는 지역이 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고, 울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인구 소멸 의심 지역이 너무 적어가지고 제일 안전한 도시로 이 당시에 조사 기간 당시에는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울산 같은 경우는 과거 그 현대 대우조선 해양이나 그런 그 포항에 포스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기업들도 있고, 현재는 어떤 상태인지는 제가 최근에 자료를 조사하지 못했는데, 그 과거에 서울보다도 울산의 소득이 높았다 이런 얘기도 있을 만큼 울산이 잘 나갔고, 인구도 상대적으로 서울에 비하면 훨씬 적으면서 대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인구 감소 소멸 지역이 제일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태백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그 정선 그 태백 지역에 그 광산이 무연탄 등이 많이 생산했던 것 같은데, 그런 무연탄 등을 많이 생산했을 당시에는 정선 태백 그쪽이 인구도 많이 모였고,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의 소득도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거기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높은 소득을 받으니까 관련된 그 지역 경제도 소비를 많이 하면서 지역 경제가 엄청 활성화됐던 것 같은데, 거기가 폐광이 되고 국가에서 거기를 무연탄을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있던 종사자들이 다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그 지역 경제도 좀 많이 침체된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2017년에 조사했을 당시에 그 장성 광업소 폐광 관련해서 이것이 되면 지역 내 총생산 GRDP의 25%가 감소한다, 이런 자료도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일자리가 지역 경제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아산, 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산 같은 경우는 인구가 30만 정도로 알고 있고, 천안은 한 65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산의 탐정지구에 삼성 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삼성에서 내는 세금과 그리고 그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높은 월급으로 인해서 아산의 그런 재정이 천안의 재정보다도 더 높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이렇게 뛰어난 일자리, 좋은 인류 기업들이 이렇게 유치가 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지역의 젊은 일자리, 그 일자리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그렇게 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국가에서 그 지역과 이렇게 밀착돼서 잘 이렇게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들을 최대한 많이 발굴하고 그런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주고 기업을 성장시켜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태안 지역도 앞에서 말씀하신 대변인들 의견하고 같은 맥락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부여군이나 태안군이나 뭐 비슷한 지금 상황이고요. 여기서도 원론적이고 뭐 시든 군을 떠나서 일자리가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말은 그거는 100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태안 같은 경우에도 기업 도시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기반 조성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잘 오질 않아요. 그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물류가 이동할 수 있는 철도나 도로가 태안에 고속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께서도 충남을 대표하시는 국회의원 여러 분 계시고요. 이제 도지사도 계시고 이제 태안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이제 기대하고요. 저는 좀 제가 귀농은 아니고 귀촌을 해서 한 15년 정도 태안에 살면서 느낀 것이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 농사 짓고 계신 지역의 그 토착 원주민들하고 새로 이사 들어오시는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의 화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갈등을 부추기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게 아마 그 이면에 어떤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 마을 규약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해당 지역에 조례가 있는데요. 조례에서 그런 이제 갈등, 어떤 차별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태안 지역은 그 마을 규약까지는 제가 이제 마을 규약에 그 예를 들어서 귀농하신 분들 마을 발전 기금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강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정비하는 조례가 제정됐어요. 태안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좀 갈등을 조장하는 원치 않는 사람들은 마을 사람으로 취급을 못 받아요. 그 마을의 규약상. 그래서 이제 그 해당 지역의 군의원들이나 이제 시의원들께서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하셔서 그런 불법적인 분을 요구하거나 나쁜 표현은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 요구하는 그런 분위기는 점점 앞으로 우리가 이제 뭐 봉건제를 지난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80, 90 되신 고령의 어르신들은 이렇게 변한 걸로 알고 계시고요. 그걸 나쁘다고만 얘기할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사고의 방식이 급격히 저희 나라가 좀 변하고 있잖아요. 서구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신세대들은 어르신들 사고방식을 이해를 못하죠. 근데 저희는 50대나 60대는 중간적인 세대라고 볼 수 있어요. 양쪽을 다 이해하는 거예요. 어르신들도 저희 이제 부모 세대시고, 그다음에 젊은 분들은 우리의 자녀 세대시고 이제 세대다 보니까 양쪽의 갈등을 다 이해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도시에서도 오래 살았고, 이제 태안에 이제 귀농해서도 15년 정도 살다 보니까 양쪽의 갈등이 다 양쪽의 입장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충분히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타협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지역에서 특히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귀농 정착자금, 기촌 정착자금 전입할 때 얼마씩 상품권, 지역 상품권 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벤치마킹을 좀 하면서 저희 태안도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천안에서 한 30년 살았어요. 제가 39이거든요. 36년 살았나? 3살 때 이사 왔으니까 나름 천안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 좀 고민을 좀 해봤어요. 지금 천안에 대학교가 한 10개 대회 정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외국인 유학생이 학교 가서 좀 치르겠지만 좀 많게는 남성대학, 여기 성문대학 같은 경우는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매년 그 졸업생의 400에서 500명 정도 배출이 돼요. 근데 거의 80%에서 90% 이상은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학사를 취득하고 나서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손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태국이라든지 아니면 필리핀도 다시 나라에서 이제 와가지고 국내의 이런 자본적인 내용을 좀 인식하고 이해하고 돌아간다는 건 그런 사람들에서 너무 좀 싫은 상황인데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비자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딥스 비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비자가 만료되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기업에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하고 싶은데 사람은 없고 외국인은 일자리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똑같이 원하는 바가 똑같은데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거든요. 코로나 전에는 한 번인가 정도 이 취업박람회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외국인 대상으로. 그건 외국인 입장에서도 그거를 좀 자기가 원하는 기업에서 선택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인재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말을 해줘야 되는데 물론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못한다라고 하는 건 좀 이해가 가지 않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좀 인재들을 어떻게 보면 단호하게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가정하에 좀 그런 사람들을 좀 우리가 너무 배척한 건 아닌가. 출입국 정책에도 좀 고민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천안 아산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는 지금 손실이거든요. 그 사람은 천안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딱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천안에서 오랫동안 고민했던 문제인데 천안 역사 주변에
그 도시권 안에 있는 거를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할 거냐. 지금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이미 상가들이 다 있는데도 정상적으로 활용을 잘 못하고 있어요. 빈상가들이 조용히 있고 중간에 한번 정책을 펼친 게 그 청약에 대해서 무상으로 좀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협동조합이라든지 그 협회들에게 뭐 일부의 비용을 지급받고 그 4,50만 원을 지원해줬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다 실패했어요. 지금은 다 빈 상가고 일부 상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그냥 뭐 개인 사업을 하시는 것 어떤 그 재화를 판매하는 그 정도밖에 이용이 안 되거든요. 그 채널에서 공격적이 청소년이 됐던 아니면 성년이 됐던 시간을 좀 할애할 수 있는 공간이 터미널 정도밖에 없죠. 사실 그 장소는 우리가 정해져 있는데 장소는 우리가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잘 유입할 수 있는데 천안 역사는 굉장히 좀 좋은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이걸 우리가 좀 활용을 잘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다른 지역에서는 역사 주변에 굉장히 좀 발전이 돼 있어요. 특히 대전만 하더라도 대전 역사부터 아니면 지하상가까지 중앙도시 사거리까지 그냥 그 거리에 문화의 거리라고 해가지고 전체가 다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고 사람들이 유입도 많고 오래됐는데도 거기에는 좀 빈상가가 거의 없을 정도로 아직까지도. 근데 지금 천안 역사를 보면 그런 게 좀 많이 떨어지죠. 지하와 마찬가지로 어떻게든지 뭔가 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놔서 그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지역적으로 생각을 해봤고요. 아까 여기 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천안 아산에서 인구 유입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대기업이 좀 많죠. 서울에서 가깝고 그다음에 그 기업에 대한 그 정책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주어가지고 기업을 유치했었던 그런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삼성이 됐건 아니면 현대자동차가 되었건.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계열사가 굉장히 많죠. 지금 천안은 그나마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른 뭐 태릉이라든지 부여라든지 이런 지역하고 좀 틀린 게 아직까지는 유입이 되고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 우리는 반대로 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지금 뭐 울산을 예로 들면 그 현대자동차가 무너지면서 다른 쌍용이라든지 이런 게 무너지면서 산업 자체가 무너졌고 인구 자체가 그냥 무너져 버리는 상황이 됐거든요. 지금 자동차를 예로 들면 배터리 산업으로 지금 정시 바뀌고 있잖아요. 현대자동차는 엔진 사업부를 정지시켰거든요. 그러면 그 관련된 천안 또는 아산에 있는 그 하청업체들이 과연 그거를 바로 우리가 산업군을 바꿀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80% 90% 이상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결과적으로 10년 안에는 그 하청업체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시 또는 군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 정책을 펼쳐서 그 산업군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고민을 해봐야 나중에 10년 후에 천안 다른 지역은 인구 감소를 고민하지만 천안은 아직까지 그 정도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10년 뒤에 우리 천안도 인구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누구지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런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울산 같은 상황을 지켜봤을 때 우리 천안도 그런 공부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